2021년 2월 13일 토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혔던 그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 취임사 이 말이 굉장히 좀 멋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기회가 평등하다는 건 뭐예요? 기회가 평등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한민국에 있는 구성원들은 다 누구나 기회 면에서 다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동등한 권리.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능력이 되면은 의사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자기가 능력이 되면은 판검사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자기가 능력이 되면 이렇게 영화 배우도 될 수 있고, 축구 선수도 될 수 있고, 누구나 기회는 열려 있다는 거죠. 예, 기회는 평등하다는 거죠. 과정은 공정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 의례가 있죠. 그 통과 의례가 뭐죠? 이제 경쟁이라는 그 자격 검증이라는 거,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친다든가 오디션을 본다든가 그런 걸 거치는 과정이 있죠. 그 다음에 평가 과정이 있죠. 평가에서 누구는 합격시키고 누구는 불합격시키고 누구는 채용시키고 누구는 아쉽게도 요번 거기에 탈락했습니다. 이러죠. 그래서 기회, 과정, 결과 그렇죠. 먼저 이제 기회에 관한 것을 한번 다뤄봅시다. 기회는 어떤 게 있냐면 신의 영역에서 벌어진 게 있고 인간의 영역에서 벌어진 게 있어. 근데 그 기회가 신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방송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신에서 벌어지는 영역은 인간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를 원망할 일이 아니죠. 예. 내가 이건희 아들로 태어났으면은 이런 일도 해보고 또 이렇게 대표이사에도 삼성그룹 회장에도 취임할 수 있고 이러는데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단 말이야.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되기가 거의 불가능해.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된 거예요? 신의 영역에서 결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그룹 회장에 취임하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가 뭐죠? 그거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회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주식이 없이 태어나고 누구는 주식을 많이 가진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고 이런 거. 그럴 때 이제 기회가 이제 불평등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기회 면에서 좀 많이 불평등하죠. 근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남자로 태어난 경우가 있고 여자로 태어난 경우가 있어. 그건 이제 신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남자로 태어나서 유리한 경쟁이 있고
여자로 태어나서 유리한 경쟁이 있고 그렇죠. 그런 예가 뭐가 있죠? 여자가 불리한 거. 어느 분야에서는 여자가 불리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특전사를 모집해. 특전사. 특전사를 모집하면 여자가 어때요? 불리하잖아요. 특전사라는 것은 막 공수부대 막 이렇게 낙하산 타고 적 후방에 깊숙한 데 침투하고 막 이러는 건데 여자로 태어나면 아무래도 불리하죠. 나는 특전사가 꿈이야. 꼭 특전사가 되고 싶어. 그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특전사 꿈인데 여자로 태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남자보다 불리하죠. 그래서 이제 기회평등에서는 평등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룰 때 신의 영역에서 벌어진 거, 신의 영역에서 벌어져 가지고 출발 선상부터가 다른 경우가 있어. 누구는 출발 선상이 이만큼 앞서서 출발하고 누구는 뒤에서 출발해. 평등하지 않잖아. 기회 자체가 평등하지 않잖아. 근데 그것은 이제 신의 영역에서 벌어진 문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죠. 근데 인간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기회 평등 문제는 어때요? 그건 다룰 수 있지. 신의 영역에서 벌어진 거는 뭐 섭섭하지만 좀 억울한 느낌도 들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신의 영역에서 벌어진.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출발선상부터 다르고 누구는 흑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불리하고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원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더러운 신 이렇게 원망하라 그랬잖아요. 신의 영역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공동체 우리 사회가 잘못 작동하는 게 아니라고 신을 원망해야지 인간이나 다른 타인이나 공동체를 원망할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 평등을 논할 때는 신의 영역에서 벌어진 거는 일단 이제 배제하고 일단 접어두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기회는 누구나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을 가질 수 있고 그 꿈에 대한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 그렇죠? 평등하게 주어진다고. 근데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것은 신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 그것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인간 세계에서 인간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은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는 누구나 기회를 평등권을 가진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평등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누구나 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손흥민처럼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 그럼 누구나 다 기회를 다 가지죠. 그 할 수 있는 기회를. 근데 이제 크면서 어떻게 돼요? 축구 선수를 희망한 사람을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경쟁을 해서 국가대표 태극 마크를 다느냐 안 다느냐 달 수 없느냐를 경쟁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을 거친 다음에 이제 태극 마크를 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기가 손흥민처럼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기회 평등에서 좀 다뤄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구체적인 사안이 뭐냐면은 좀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사법시험 폐지 문제입니다. 그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를 평등하게 주지 않는 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사법 시험을 이제 로스쿨을 가가지고 한 사람만이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라는 그런 일종의 이제 제한을 걸어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로스쿨을 가지 못하는 친구들은 그런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없잖아요. 그것이 과연 그 헌법에서 규정된 기회의 평등, 그러니까 평등권의 평등권이라는 그런 평등의 가치를 위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법 시험을 다시 부활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 로스쿨 제도가 그게 더 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회 평등 면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 시험, 변호사 자격증이라는 거는 다른 자격증하고 동등하게 취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어때요? 과거 사법 시험 제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격증이라는 게 뭐예요? 뭐 대학을 나왔던 대학을 못 나왔던 대학원을 진학 못했던 일정한 법률 지식만 있으면 자격증을 줘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고졸도 중졸, 학력이 중졸인 사람도 사법시험에서 붙으면 자격증을 줘야 된다.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기회 평등을 보다 좀 더 기회 평등 면에서 좀 거기에 무게를 두는 거죠. 그런데 이제 로스쿨을 좀 주장하는,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나온 사법시험 합격생보다 좀 전문적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하는 변호사 자격증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 있죠. 근데 기회 평등이 좀 훼손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훼손되는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시험 폐지가 그 로스쿨 제도를 통한 변호사 자격증 취득을 그렇게 제한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 의견도 좀 일리가 있고 또 이쪽 의견도 일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좀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회 평등 문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좀 논의가 되는 것이 좀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그 로스쿨 제도 사법시험 폐지 문제가 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이럴 때 과정은 어떻죠?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의 공정성은 경쟁을 한단 말이야. 경쟁을 하는데 누구는 반칙을 쓰고 누구는 정정당당히 하고 그러면 반칙을 쓴 사람이 유리하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을 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시험을 치는데 어떤 친구는, 내 옆에 있는 친구는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선 외부랑 이렇게 교신을 해요. 교신해서 바깥에서 이제 뭐 어떤 걸 알려주면 거기에서 답서고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은 반칙을 하고 한 사람은 공정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정의 공정성이라는 거는 그 경쟁은 정정당당히 겨뤄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 자체를 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의 정의는 뭐죠? 결과의 정의는 뭐냐면 평가를 그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걸 얘기했죠. 평가를. 이 사람이 이렇게 내서 채점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한 것은 형편 뭐 틀린 건데 맞다고 해주는 거야. 맞다고 해줘. 그럼 그 결과가 정의로운 게 아니죠. 예, 그게 결과는 정의로운 게 아니죠. 그래서 정의는 어때요? 정의는 그 사람이 한 것에 상응하는 걸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10문제 중에서 8개를 맞췄어.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평가를 주는 거죠. 그래서 80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10문제에서 5개를 맞췄어. 그럼 평가를 거기에 상응하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 상응하는 것으로서 50점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평등하고 정의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평등이 정의예요? 아니라고. 평등이란 개념하고 평등이란 개념하고 정의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글자가 다르잖아. 여긴 평등이라고 쓰고 여기는 정의라고 쓰고. 정의는요, 그 사람이 한 거에 상응하는 동등한 것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답안지를 제출했는데 5개를 맞췄어. 그러면 거기에 5개에 상응하는 평가를 주는 거야. 그래서 5개를 맞췄어? 너 50점이야? 이렇게. 그렇죠?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얘는 5문항을 맞췄어. 얘는 7문항을 맞췄어. 평등이 정의라 그래가지고 똑같이 50점을 채점해요? 그건 정의로운 게 아니야. 그렇죠? 원균하고 이순신 장군이 있어. 똑같이 1등 공신으로 책봉을 해. 그건 정의로운 게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하고 한 업적이 다른데, 한 업적이 다르면 차등을 줘야 된다고. 점수 차이를 내게 해줘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뭐 100점, 원균은 한 60점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 100점, 원균 100점 이렇게 주면 이게 정의로운 게 아니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점수를 줘야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기회는 평등해. 누구나 다 시험에 도전할 수 있어. 그 과정이 반칙을 쓰느냐 반칙을 쓰지 않는다는 걸 감시를 해. 그게 과정은 공정한 거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건 뭐예요? 이순신 장군은 100점, 원균은 60점 이렇게 주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예, 일단 이 정도로 서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담배 한 대 피고 와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